용담댐 물 배문을 놓고 전라북도와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세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당분간 입주 물량 역시 크게 부족해 전세값 상승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용담댐 물 배분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며 정부에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수몰의 아픔을 겪은 진안군조차 군민의 절반이나 용담댐 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이 때문에 충청권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내년 용담댐을 포함한 금강의 용수 종합계획 수립이 예정돼 있어 양측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가 모여 용담댐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 보낼 공동건의서를 통해 충청권의 물 부족이 심각한데도 많은 용담댐 물이 전북에 배정됐다며 용수를 합리적으로 배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년에 수립될 금강유역의 용수 배분 종합계획을 앞두고 이를 활용하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충청권하고는 전혀 얘기 한마디 없이 용수를 더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지금 행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난 1991년 용담댐 건설 당시 전북에 배정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하루 135만 톤입니다. 이 가운데 전북은 생활용수로 하루 50만 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하루 43만 톤을 배정받았지만 이후 물 배분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해 하루 75만 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수몰의 아픔을 겪은 진안군민의 절반가량이 아직도 용담댐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진안군 전 지역에 용담댐 물을 공급할 예정이라 충청권의 양보가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지역에 필요한 지역 공급해야 되는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저희가 용담댐에서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전라북도는 충청권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이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건의서가 전달될 경우 용담댐 용수를 둘러싼 양측의 거센 충돌이 예상됩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꺾일 줄 모르던 신규 확진자가 무려 22일 만에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이 심상치 않고 무증상 감염자도 많아서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는 경찰과 소방관, 의료인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하은호 기자입니다. 지난 19일에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명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28일 이후 무려 22일 만입니다. 오늘도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2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5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거나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엔 이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의심스러운 상황일 때 적극 검사를 좀 받아주시는 게 진짜 안정세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다음 주부터는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의료인, 약사 등 15,400여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혈전 부작용 논란으로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건의료인인 의료기관 종사자나 약국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활용하여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염려하는 사람이 많아서 접종률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북에서는 지금까지 8만 5천여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요양병원 등 1분기 접종 대상자의 접종률은 91%입니다. JTV 뉴스 하은호입니다. 지난해 말 전주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뒤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많지 않고 당분간 입주 물량마저 크게 부족해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 신도심의 전용 면적 98제곱미터, 옛 40평인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말 5억 원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보다 1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전세값이 7천에서 1억 정도는 상향 조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최근 전주의 전세값은 신도심은 물론 구도심까지 잇따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도심과 가까운 구도심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기 때문입니다. 전세 가격 지수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전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뒤 전세 가격 지수는 최근까지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1.35%나 올랐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0.01%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전세값 전망도 암울합니다. 올해 전주의 입주 물량은 하반기에 세 곳으로 2천여 가구에 불과한 데다 갈수록 공급 물량이 줄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 역시 지난해 이맘때보다 50%가량 감소하는 등 물량이 많지 않아 당분간 전세값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갑자기 공급 물량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내년에도 공급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세 현상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공급 물량 감소와 치솟는 전세값이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재보궐선거 참패를 딛고 내년 대선을 지휘할 지도부에 도전한 만큼 변화와 혁신, 민생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전북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공약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당이 변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유능한 정당, 실력과 내용을 갖춘 여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이야말로 준비된 당대표라며 백신과 경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전라북도를 에너지와 탄소,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도 경제자유를 외자유치 1등 국제도시로 만들었던 인천시장의 경험을 기초로 새만금의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홍영표 후보는 당의 변화와 혁신, 대선 승리의 가장 적임자라며 이기는 정당을 넘어 유능한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공공기관 이전 경험과 원내대표 시절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전북 일자리를 최우선 민생과제로 챙기고 SOC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서횡단철도,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동서가 교류하는 경제 활력의 피트를 지원하겠습니다. 우원식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무섭게 확인했다며 민생이 방안이고 현장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코로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당 차원의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제시하고 지역 문제도 명예 전북도민으로서 밥값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을 독자적 강서권 메가시티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습니다. 호남권 에너지경제공동체 RE300을 분명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총선에서 180석의 압승을 거둔 지 불과 1년 만에 재보궐선거 참패로 달라진 민심을 확인한 상황. 불과 320여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이끌 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는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한우나 돼지 한 마리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얼마나 나올까요? 정확한 고기 생산량을 예측하기 위해 도체 수율이라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23년 만에 새로운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강혁구 기자가 전합니다. 도축된 한우를 부위별로 잘라내는 발골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살코기 양은 평균 273kg. 평균 출하체중 696kg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양입니다. 1997년에 비해 체중도 고기 양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돼지의 경우 평균 출하체중 116kg에서 62kg의 고기가 나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2016년부터 4년간 한우와 돼지 700마리를 분석해 얻은 결과입니다.
도체 수율이라고 부르는데 1997년에 이어 23년 만에 새로운 기준이 설정됐습니다. 가축의 출하 무게와 암수 성별, 등급에 따라서 고기와 지방, 뼈가 얼마나 나오는지 생산 비율이 수록돼 있습니다. 소, 돼지에서 얼마의 고기가 생산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고기 공급량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농가가 출하 시기를 결정하는데도 도체 수율은 참고가 됩니다. 농가들이 출하할 수 있는 최적 시기를 지금 알 수 있게 돼서 우선 좋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사료 효율도 좋아질 것이고 사료값도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품종 개량과 사육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도체 수율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JTB 뉴스 강혁구입니다. 전주시 간부 공무원이 아내와 동서업체에게 공사를 맡긴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전라북도 감사에 적발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의 한 간부가 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5억 5천만 원 규모의 공사 9건을 아내와 동서의 건설업체에게 제한 경쟁이나 수의계약 형태로 맡기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며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 종합감사를 통해 모두 43건의 위법 부당한 사례를 적발하고 4명을 경징계, 89명을 훈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군산에 사는 81살 노판순 할머니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군산시에 맡겼습니다. 군산시는 젊은 시절 파출부 1등을 하며 돈을 모은 노할머니가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팠고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할머니는 지난 2019년 2억 5천만 원, 지난해 8천만 원을 군산대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전라북도 지정문화재인 무주 한풍로를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관아인 한풍로가 17세기에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 등 역사와 건축, 학술상 가치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풍로는 한 달간의 의견 수렴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남원시가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월세를 지원합니다. 한 달 지원 금액은 1인 가구가 8만 1,500원, 4인 가구는 12만 6,500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어제 새벽 2시 10분쯤 남원의 한 주택에서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53살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가 지난 2019년 전주 종합경기장을 롯데에 임대해 개발하는 방식에 찬성한 전주시 의원 7명이 친일파라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들의 의사결정을 비판했다기보다는 인격적으로 비난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전주시 진북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300여만 원의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지만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면서 1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8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8도까지 오르며 덥게 느껴지겠습니다.